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네. 선방심의, 그 다음에 방심위, 그다음 입틀막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급기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그 비속어 논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방심위가 과징금 3천만 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방심위의 과징금 의결은 MBC 탄압 정치 심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이거 말고도 법원 가면 네, 뒤집어져요? 이깁니다. 이미 뒤집어졌어. 지난번에 왜 네. 뉴스타파 네. 신앙님 어쩌고 네. 해가지고 네. 그것도 다 많은 언론이 인용 보도했는데 콕 찍어서 네 군데 방송사 과징금 네네. 그 재판 그 법원에서 뒤집었습니다. 이것도 뒤집어집니다. 당연히 뒤집는데 네. 저는 이게 이제 방심의 결정을 방통위에서 의결하게 돼 있는데 네. 의결하기 전에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 의견 청취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방심위의 결정이 방통위에 가서 네. 그런 재반의 절차가 다 무시되고 진행됐을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네.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이상인 네. 위원 그다음에 그 지금 김홍일 위원장이 둘 다 대통령이 추천하신 분이 맞습니다. 감찰관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것도 사실 이것도- 방통위 설치법에 예. 부합되지 않은 상황이고 예. 그리고 김효재하고 이상인이 직권남용의 공수처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깜깜무소식이 하문차사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방통위원장이 방심위에 대해서 이 심의가 이렇게 되는 것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의결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KBS TV 수신료 문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문제. 예. 그리고 MBC도 곧 다가올 8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도 있고 예. EBS 이사장에 대해서 또 그 저 해임하는 것도 네.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TBS 문제. TBS는 그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다른가요?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 예. 그건 중요한 문제죠. 그때 예. 방통위에서 지금 TBS 문제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문제죠. 네, 네. 그래서 종합하면 KBS, MBC, 특히 이제 YTN의 그 이제 팔아넘긴 문제, 예, 유진. 예. 김홍일 그다음에 이상희는 재척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한 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통 한번 문제가 아니에요. 보고 방통위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네. 첫 일이 방통위에 대한 제재일 거라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법적으로 따졌을 때 네.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거부권의 벽에 네. 부딪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절차를 차분하게 법적 절차, 뭐 행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걸고 네.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네. 그게 거부권에 막히는 그 과정이 그게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드는 순간 네. 저는 국민들이 그냥 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 영역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방송 장악과 관련한 이 한 무더기, 예. 그 다음에 소위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한 무더기, 네. 예. 그리고 최수근 상병권에 관한 용산이 직접 관여된 한 무더기가 다 네. 같이 작동하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시기가 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 해보면 결국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법은 거부권에 의해서 막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저는 네. 김홍일 위원장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일 탄핵 위원장. 사유가 딱 쌓여 있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해주고 가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해야 된다. 왜냐하면 2인 지금 김현 의원이 말씀하신 맞아. 게 그거예요. 예.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위원회는 네. 대통령이 추천한 2명이면 그게 독임제지위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동관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죠. 이동관 전 위원장이랑. 그러니까 예. 이 차고 넘치는 예. 탄핵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방통위 설치죠. 그렇죠. 그래서 합의하라, 예. 협의해라. 예. 그리고 합의하고 나서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가라. 예. 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 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돼 있고 그러나 예. 탄핵의 사유가 있으면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건데 네. YTN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5명이 다 채워졌을 네, 때 합의하고 협의하라. 예. 근데 이동관도 그래서 무서워서 예. 못했던 겁니다. 예. 지난번에 예. 그 계류해놨는데 김홍일 위원장이 들어가서 겁 없이 한 거예요. 예. 탄핵의 대상인 거예요. 예. 네. 방송사 하나가 뭐 얼마나 되느냐 하지만 예. 이것이 갖고 있는 남산타워나 아니면은 그 IMF를 경과하면서 연합뉴스에서 YTN이 분류가 됐고 YTN이 30년간에 걸쳐서 우리 사회적 합의,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보도 전문 채널로서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그런 방송사를 넘기는데 방송에 아무런 연관이 없고 대기업에게 그냥 뚝딱뚝딱 넘겨가지고 우리 사회적 합의로 통해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 그 방송사를 그냥 넘겼다? 이런 사람을 탄핵 안 하고 누구를 그러니까요. 탄핵합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4월 24일인가요? EBS 이사장도 시장도 예. 지금 짜증나는 회의한다는 거 거잖아요. 아닙니까? 네. 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둘이서. 근데 지금 야당 추천 아무도 의원님 그때 못 들어가고 아니 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멈춰 있는 끝이에요. 거죠. 멈춰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죠. 사실은 네. 이게 완전히 방통, 비정상적인. 아니, 그래서 제 얘기는 예. 방통이라는 것은 예.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합의하는 거고 일상적 업무는 하는 겁니다. 그럼 네. 일상적 업무는 독임제 기구로 성격이 있어요. 그건 위원장과 사무처가 인사와 관련된 내부 인사 문제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것을 하고 합의제 기구는 5인 합의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하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야당 추천목, 여당 추천목.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은 차관회의를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근데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차관회의 들어간 사람이 부위원장까지 하면서 둘이서 짝짝꿍 돼가지고 사무처장이 일 처리한다. 멈춰야죠. 예. 경고합니다. 멈추세요. 안 그러면 다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총선 때문에 바빠서 관여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멈추시기를 부탁드리고 안 하면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이게 법률적으로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현업 언론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취재한 거 다 얘기해도 되나라는 하셔야죠. 기자들이 목숨 하고 걸고 있긴 한데 아니 저는 그것도 목숨은 걸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숨까지는 그래요. 언론을 종사하는 분들이 언론 자유를 위해서 동아투이나 조선투이나 이렇게 70년대 그다음에 80년대 그 계엄령 떨어졌을 때 MBC가 막 하염에 딥사이고 이러면서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서 네. 언론 수호를 해오신 분이 앞에 네. 계시잖아요. 예. 그런 예. 선배들의 피와 땀의 노고가 오늘의 그 소위 언론 자유가 쟁취돼 왔는데 KBS 종사자들도 지금도 집회하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느 곳 한 군데에서 보도가 안 돼서 답답해하죠. 그래서 KBS 문제를 잘 살펴봐 달라 얘기하고 MBC는 MBC대로 그런 요청을 하고 YTN도 하고 있어요. 되게 열심히 싸우는데 그동안에는 좀 고립무원의 상태로 싸웠다면 이제는 이번 당선인 중에 언론 투쟁을 했던 노정면 그다음에 이훈기 이런 분들은 다 현장에서 투쟁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으면 그 투쟁의 역사가 이제 승리의 역사로 될 날이 얼마 머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취재한 걸 쓰고 네. 자기 검열 하지 말고 역할을 하다 보면 네. 길이 열릴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근데 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업 언론인들 뭐 이렇게 세게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또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뭐 저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다 얘기를 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후배 현업 언론인들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을 언론인 또 하지 말아야죠. 언론인 그만 그거 회사 저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사정 봐주기 시작하면 네.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쇄빙선이 돼야죠. 쇄빙선? 쇄빙선. 예, 경인선이 지금은 되고 쇄빙선. 쉐빙션이야? 게다가 그동안에 저 하늘이 태양이 흘려도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네. 기자들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좀 봐주고 내가 귀찮아서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봐주고 이렇게 해온 결과로 지금 언론인들이 뭐가 돼 있습니까? 신뢰를 기레기. 못 받아요. 기레기라는 단어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게 효과도 없었잖아요. 지금 중앙언론 대루라면 엄경영 말대로 국힘이 180석 해야죠.
거꾸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때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제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네. 제가 자, 그 언론인 여러분 열심히 지금 취재해서 아마 세게 있- 보도합시다. 보고 있는 언론인들이 있을 텐데 제가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대안으로 그 사실은 이제 이번에 총선 준비하면서 그렇게 공익 제보자들을 위한 단체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변호인단도 구성하고 그 제보하는 사람들 네. 뒷받침해주는 그런 시스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야지 사실 개인이 대응하기는 되게 어려움이 많이 맞아요. 있죠. 그리고 비용도 요즘에 공 하나가 더 붙어서 네. 저희 이제 방통위 그 TV조선 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공직자 2명의 경우 네. 거의 집 한 채를 다 투자를 해서 네. 무죄가 나면 이제 물론 복구가 되겠지만 그 사이에 얻는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그렇죠.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네. 함께 좀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싶은 말의 핵심은 연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회 진출하셨으니까 그리고 언론 현업인들 같이 싸우고 있는 현업인들하고 야당이 협조해서 현장에도 같이 나가고 집회도 같이 하고 네, 뭐 고립되지 않게. 예, 네. 그런 이제 지킴이 역할을 또 정치인들이 해주셔야 되니까 네. 그건 너무 당연해서 현장에서 말안 그분 많이 뵐 걸로 믿어 그럼 듣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현장 취재 제가 할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리케이드 제가 뚫고. 또 네, 독사같이 취재는 네. 열심히 합니다. 여러 명 네. 만드세요. 장윤선 편의점 같이 네. 현장에 저는 미디어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에 나가서 미디어 분야를 하면 언론 개혁 하세요라고까지는 좋은데 우리 야당에 대한 이제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저때더라 얘기하면 되게 관심도가 높다가 네. 미디어 얘기만 하면은 싹 관심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이 문제를 집중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서 언론인 출신들은 무조건 다 언론 개혁 특히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동참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항의 방문을 한다거나 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론사의 동지들과 규합해서 뭘 할 때 적어도 한 5명에서 10명은 함께 움직이는 네. A, B, C, D 조를 만들어서 좀 그래야 될것 하여튼 같아요. 연대에서 투쟁하는 아니 방법을 그래서 저는 마련해 기준이 주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난 시기에 지금 21대에서 언론 잘 못 싸웠었잖아요. 언론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동관 탄핵도 제가 농계처럼 김연의 사주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하에 예. 저를 7개월 7일이나 임명 안 하고 네, 이것도 책임을 물어야죠. 그리고 김현 의원의 사주를 받고 네. 이동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농계처럼 뛰어들어서 탄핵하려 그러니까 3시간 전인가 몇 시간 전에 그만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잘 알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하겠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사실은 공영방송에 대한 입틀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 교체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입틀막이 이제 진행되는 건데 YTN 민영화 같은 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이거를 좀 막으려면 사실은 정치권의 노력이나 힘이 좀 아니 필요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네. 김홍일 탄핵으로 탄핵 카드를 탄핵해야 써야죠. 중단돼요. 이게 김홍일 특종이에요 오늘. 김홍일 위원장을 탄핵을 하면 그렇죠. 이것도 제목거리예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제목거리가 없었는데 이 두 분은 제목거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방송사를 인수했다고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절차가 쭉 진행이 위반이 되는데 되면. 절차가 사전에 해야 될 거, 네. 사후에 해야 될 거. 네. 그러니까 사후 절차가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위원장을 탄핵시키면 네. 중단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유진의 YTN 인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결과니까. 네. 지금 뭐 우리는 무효화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무효화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지금 절차가 진행된 어느 부분을 막을 것인가.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해야 법 돼요. 위반을 하고 있는 국정조사. 위원장을 탄핵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정조사 들어가서 네. 전부 책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예. 해야 돼. 그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네. 우리가 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되게 관대합니다. 그런데 보호받아야 될 공무원이 대부분인데 일부는 정권이 바뀌면 특히 이런 무자비한 정권이 들어서면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디어를 주고 네. 예, 이런 분들은 책임지게 해야죠. 그런데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진짜 선량하게 5명이 열심히 합니다. 지금 네. 방송이 5명 고발. 그거 다 고발된 5명.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22 당선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자체로 그다음에 그 22대 국회가 6월달에 개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달에 개원을 하면 개원 이후에는 즉시 뭐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도 열어야 되고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다. 아니 그게요. 근데 괜찮아요.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일 못해서 무지무지 화가 난 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빨리 세게 일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국회의원이 170명. 네. 응? 그러면 상임위가 쫙 있어요. 네. 그런데 원내대표가 할 역할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할 필요가 없다 내 말은. 이걸 종합해서 뭐를 앞세우고 뒷세우고 이건 원내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네. 자기 상임위에 배정되면 상임위에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하다 보면 일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 언론개혁이 가장 관심사면 다 언론개혁에만 숟가락 얹고 이런 일은 22대 국회엔 없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54분 지나고 있어서 두 가지 정치 현안만 여쭙겠습니다. 네. 1번, 국회의장 누가 해야 됩니까? 2번, 이재명 대표 연임해야 됩니까? 두 질문에 대해서 공익수로 각각. 가져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공익수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제작진. 저는 의장은 이번에 네. 아까 얘기했던 총선의 민의를 받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가 기준이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다음에 민심은 천심이다. 당심은 민심이다. 이것이 일치됐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네. 그 보고 사실은 이제 가기 정보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방심위 부위원장을 국회의장이 추천합니다. 방심위 부위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2대2 구조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소위 미디어 시장의 그런 아주 지금 이게 이틀막 네. 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부의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관례로 보면 국회의장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태도가 많았어요. 기계적 중립.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고통 앞에 중립은 중립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22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네. 윤석열 정권의 이런 그 연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네. 저 공약을 보고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야! 보탤까요? 네. 저는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뭐 1개월 만에 임명한다가 없어요. 그런데 방심위원은 30일 이내에 딱 임명하게 돼 있어요. 네. 이 안 하는 대통령을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는 국회의장 뽑습니다. 공약 내십시오. 네. 저 국회의장 안 나가요. 네. 아니 공약에 네. 이 정도의 결기. 그러니까 결기. 적어도 제가 최애 영화가 이퀄라이저예요. 예. 보셨어요? 덴젤 워싱턴. 애가 들어갔습니까? 최애? 최애. 그래서 저는 사람 얘기한 것 같아요. 최애. 최애. 덴젤 워싱턴. 응? 덴젤 워싱턴이 제 최애 배우고 그다음에 이퀄라이저를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봅니다. 네. 어제도 봤어요. 저는 눈물의 여왕을 요즘 보는데. 잠깐만 어머니들. 아니 그래서 이퀄라이저 저는 이퀄라이저 할 수 있는 국회의장 공약 보고 뽑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대표의 의중을 알려면 만나서 물어봐야 되는데 네. 아직 못 뵀습니다. 텔레그램. 텔레그램도 할 정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네. 대표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가 입장을 밝히면 우리도 네.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네, 이거를 저는 제일 이상한 게 여기서는 제목이 안 나오네. 저는 정당의 그 전통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 이제 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해찬 네. 대표가 2012년도에 한명수 총리 임기를 떠안아서 하다가 중도에 이제 대선 시기에 이제 그만둬서 그 뒤에 재도전했죠. 2020년도에. 그렇지 않고 선택된 당대표는 없었다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어유 세다. 그래도 뭐 저 네. 입장도 네. 당대표가 어떠한 취지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가 네. 나왔을 때 다시 말하는 건 다를 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역시- 역사와 전통을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그냥 30년 왜냐하면 언론. 88년 그 이해찬 대표 입당 동기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30년
원로. 예, 예, 원로 정치인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 그 앞으로 이제 의회에서 의정 활동하면서 저희들이 또 만나 뵙게 될 텐데요. 끝으로 지난 선거 시기 함께 해주셨던 시민들 그리고 유권자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함께 하시는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동생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선거가 4월 10일 날 이제 종료됐고 11일 날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유세차로 인사를 하고 주말 끼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인데 제가 4.16까지 하고 내일부터 다시 당선 인사를 다닐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번에 걸쳐서 경선을 했는데 현역 의원 2명과 이제 3인 경선을 해가지고 한 번 이제 현역 의원 한 분이 이제 떨어지고 두 번째 해서 지역도 되게 넓어요. 단원구와 상록구를 같이 두고 있어서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 말씀드리고 선택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4.16 오늘 10주기인데 이제 곧 있으면 가서 이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도 가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그 이제 희생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를 보내며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이상 왜 안 되고 있습니까라는 그런 얘기를 덜 듣게 아예 안 듣게는 아니지만 덜 듣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네. 뭐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심은 뭐 대통령을 만들지만 대통령을 뒤엎기도 한다. 그거를 현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노무현의 사람이라고 마이크를 잡고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저의 정치적 지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나는 노무현의 사람이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이루겠다. 이거 이상 요약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중에 우리 팀이 다 이제 해온 게 시민 참여 정치의 길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선 방식, 그다음에 당원 그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입당법,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하려고 했던 일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호소하는 게 이번에 저는 당원들 중심으로 지지자들 중심으로 민주당이 공천 혁신을 했고 그것이 정권 심판을 배경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앞으로 정치개혁, 정당개혁도 계속 가야 되고 민주당 당원이 지금 230만 정도가 권리당원이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에서 당장 당원 배가 운동 들어가서 당원을 더 늘려서 더 탄탄하고 민심과 일치되는 정당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표 달라고 도움 구하다 이제 당원 배가하자고 또 도움 구하는 좀 양심 없는 네. 아니 하시고요. 네. 저는 또 어떤 약속을 했냐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지역위원회를 만들겠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5.18 때는 5.18로 같이 가고 그다음에 그 4.16은 4.16으로 같이 하고 당기 들고 막 가는 거예요. 예,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깃발 들고. 그리고 이제 봉화도 가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4.3은 또 4.3 때 같이 가고 이렇게 물론 등산도 하고 산악회도 하고 쓰레기 줍는 그런 봉사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정체성과 함께하는. 가치와 노선을 그렇죠. 하는데 그거를 좀 그러니까 시민운동, 언론운동 하셨고 저는 이제 정당 운동을 해왔으니까 네. 그것이 전체 전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확산되고 갔으면 좋겠어요.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게 네. 아니라 이런 거를 하고 그 역할에 이해찬 전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살아있는 DJ, 살아있는 노무현의 정신을 구현하는 그런 어른으로 당에 좀 이렇게 잘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장으로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학교장. 더불어민주당의 네. 학교장. 학교장.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계속 나옵니다. 역시 최민희, 김현 전투력 일 잘하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고요. 하여튼 앞으로 4년간의 의정 활동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많이 뵙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